정신 차려. 나 있냐? 20. 왜?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20. 이시? 얘를 다 줄여요. 미쳤나? 줄임을 잃었어. 얘를 줄여요. 얘 줄. 자, 그래서 태풍 그렇게 되고 뒤에 뭐 이렇게 하기 전에 태풍 쪽에 있는 문제 한두 개만 얘기 해볼게. 그 우리 뒤에 보면은 29번부터가 아마 오늘 숙제가 될 거거든. 29번부터 끝까지가 이제 오늘 숙제가 되는데 자,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게요. 31번 한번 봐봐. 31번 87페이지 31번 보면은 자, 그림은 어느 해 우리나라 주변을 통과한 태풍의 이동 경로와 기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지금 보면은 시간대별로 봐봐. 맨 오른쪽 맨 아래에서 보면 7일 0시, 8일 0시 그렇게 하루 간격으로 지금 측정했단 말이야. 자, 975, 960, 955, 935 해갖고 10일 0시까지는 기압이 계속 낮아지지. 세력이 점점 세진다는 뜻이야. 자, 그러다가 11일 0시가 되면은 955로 다시 올라갔지. 육지에 상륙해서 그래. 육지에 상륙해서 기압이 높아지면서 세력이 약해진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일단 보기를 한번 봐볼게. 기억. 11일 0시를 기점으로 이동 방향이 바뀌었지. 자, 그 지점을 뭐라고 한다고? 전향점. 그러니까 11일 0시인 지점이 전향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방향은 어떻게 돼? 자, 지금 봐봐. 얘들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바뀌니까 요때까지는 요 방향이잖아. 이거 무슨 방향이야? 이렇게 4자 그려보면 되거든? 그러면 북쪽과 서쪽 사이로 이동하니까 북서 방향이었고 이 전향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뀐 거야. 북동쪽으로 바뀐 거야. 그지? 그러면 기억.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12일 0시 이후는 어떻게 됐을까? 자, 물론 12일 0시가 지금 바다긴 한데, 맞지? 바다긴 한데, 결국에 12일, 21시 소멸이라고 돼 있잖아. 세력이 더 약해진 거야. 그지? 그럼 기압이 어떻게 돼야 돼? 더 높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 낮아졌을 것이다가 어때? 틀린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태풍이 황해를 지나는 동안의 서울. 자, 12일 0시일 때를 보잔 말이야. 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서울일 거 아니야. 그러면 12일 0시 지금 여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쳐.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 거야? 위험반원 쪽에 있는 거야? 안전반원 쪽에 있는 거야? 위험반원 쪽에 있는 거지. 우리나라는 태풍의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풍향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돼?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디귿. 위험반원에 속하며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가 맞는 표현이 된다 이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위험반원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거기서 풍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볼까? 자, 예를 들어서 35번 한번 봐볼래? 자, 그림이 안 나오고 이렇게 표가 나올 수도 있어. 자, 다음은 기상관측소에서 2020년에 측정한 태풍 마이삭의 관측 자료를 나타낸 것이다. 너네 참고로 선생님이 그거 안 써준 것 같은데 태풍의 명칭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 선생님 얘기했니? 안 했지?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앞에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태풍의 이름은 이제 각 나라별로 제출을 해. 그래서 그걸 돌아가면서 이름을 붙인단 말이야. 아마 여기서 마이삭이라는 태풍의 이름은 태국에서 낸 이름일 겁니다. 선생님이 알기로는. 근데 아무튼 이 태풍이라는 거의 명칭이 지역마다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북태평양에서는 말 그대로 태풍이라 불러. 영어로 뭐야? 타이푼이야, 타이푼. 그지? 영어로 타이푼이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도양에서는 인도양이라는 바다 있지. 인도양이라는 바다에서는 태풍을 태풍이라 하지 않아. 뭐라 부르냐면 사이클론이라고 불러. 사이클론.
인도양 쪽에서는. 그 다음에 미국 쪽 있지. 저쪽 대서양 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많이 들어봤을걸? 허리케인이라 불러. 허리케인. 허리케인이라 불러. 그 다음에 저쪽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쪽 있지. 거기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모르겠다. 그쪽에서는 윌리윌리라고 불러. 윌리윌리. 이름 되게 웃기지만 윌리윌리 이렇게 불러. 그래서 태풍의 명칭이 지역마다 좀 부르는 게 다르다. 미국 쪽에서는 보통 허리케인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태풍이라 부르는 거고, 그 태풍 몇 호 이렇게 붙여갖고 그 이름은 그쪽에 속한 나라들이 제출한 이름을 돌려가면서 쓰는 겁니다. 그지? 돌려가면서 씁니다. 근데 그런 게 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태풍 이름들을 내거든. 뭐 예를 들어 매미, 뭐 제비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 태풍이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키잖아. 그 이름 다시는 안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이름, 왜냐면 피해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또 그 이름을 쓰면 그지? 뭔가 안 좋잖아.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표를 봐봐. 2020년에 측정한 태풍의 마이삭의 관측 자료다. 그래서 보면 일시, 그러니까 월 1, 그다음에 시간이 나와 있잖아. 그리고 옆에 보면은 태풍의 중심이 위도, 경도, 뭐 이렇게 중심 기압 이동 속도가 쭉 나와 있는데, 자, 관측소의 위치는 33.3도, 126.5도래.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도가 표시되어 있고 옆엔 경도가 표시되어 있는 거잖아.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관측소야. 이 관측소의 위도가 33.3도야, 북반구. 그 다음에 경도라는 게 126.5도거든? 근데 지금 태풍의 중심부를 보면은 129도, 127도, 126도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야, 126.5도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우리 경도선 이렇게 세로선이잖아. 세로선. 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3.3도고 경도선으로는 126.5도인 곳이라고 해볼게. 5도? 그러면 129도는 어느일까? 여기서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경도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쪽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우리나라 쪽이면은 여기가 아마 동경이 될 거거든. 동경이 될 거거든. 그리니치 천문대 기준이잖아. 여기가 우리나라면 그리니치 천문은 저 어디에 있어? 영국 쪽에 있단 말이야. 거기서 동쪽으로 126.5도 떨어져 있다는 곳이니까 태풍은 지금 127도, 129도 상에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관측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인 거야, 태풍은. 그러면은 태풍 입장에서는 태풍이 어쨌든 지금 위도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자 관측 자료를 보면 태풍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으니까 이 관측소는 안전반원 쪽에 있는 거야, 위험반원 쪽에 있는 거야? 안전반원 쪽에 있는 거야. 이걸 이렇게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기억 어때? 맞는 말인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니은은 이 표가 없어도 그냥 풀 수 있어. 중심기압이 높을수록 세력이 약할 거 아니야. 당연히 약하면 속도가 느리겠죠. 그지? 그러면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 8월 30일 15시하고 9월 1일 15시를 비교해보면 누가 세력이 더 강한지 알 수 있지. 기압이 낮은 게 더 세력이 강하다니까. 8월 30일 15시를 보면 중심기압이 965고요. 9월 1일 15시는 935니까 9월 1일이 더 강해야 되는 거야. 맞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우리가 연습을 추가적으로 합시다. 알겠지? 자, 일단 다시 그러면 앞으로 되돌아와서요. 아, 이거 우리 수업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되니까는, 그지? 어쨌든, 자, 그럼 이제 70페이지로 가보시면 우리나라의 악기상이라는 게 나와. 악기상. 우리 악천후 뭐 이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악기상이라는 거. 그 첫 번째로 뇌우가 나오는데 뇌우는 학교 시험에 되게 잘 나와. 뇌우. 악기상 중에 뇌우. 그러니까 그냥 우니까 비가 오는 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거지. 그지? 천둥 번개 플러스 비라고 생각하면 돼. 천둥 번개 플러스 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 우르릉 꽝꽝 치는 거야. 따지면. 자, 근데 보면은 조건이 있어.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긴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강한 상승 기류가 생겨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뇌우의 발달 과정이라는 그림이 3개가 나오거든. 요 그림에 별표를 해놔야 돼. 요 그림이 되게 잘 나와. 그림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지? 자, 첫 번째, 자 보세요. 뭐 지표면이 일부분이 더 많이 가열돼, 국지적으로 가열됐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그 결과 뭐가 생겨? 강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맞지?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이제 뭐야? 상승 기류가 강할 때는 두꺼운 구름이 만들어져. 무슨 구름이라고 하냐? 저군형 구름이라 그래. 저군이 발달하기 시작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 그래서 저군이 계속 발달합니다. 발달하면 자, 상승 기류는 있는 와중에 이 구름 안에서 이제 물방울들끼리 부딪히면서 뭐 다시 하강 기류가 좀 생겨. 하강 기류가 생겨. 이때를 성숙 단계라고 표현해. 성숙 단계. 성숙 단계. 그러면 우리가 뇌우 강한 비와 천둥 번개가 칠 때가 바로 요 성숙 단계일 때 그 증상이,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때 비가 많이 내리고요. 우르릉꽝꽝 천둥 번개가 치는 거야. 성숙 단계일 때 그 현상이 나타난다. 그죠? 그리고 이때 이제 내리는 비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 이른바 집중호우라고 불러. 집중호우. 보통 뇌우라는 현상이 나타날 때 비가 내리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오거든. 그걸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보통 집중호우가 동반되는 거야. 그러면서 천둥번개가 치는 거야.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구름 안에 전부 이제 뭐야? 하강 기류만 생기게 돼. 그러면 우리 공기가 상승할 땐 구름이 생기지만 하강 기류가 생기면 이제 어떻게 돼? 구름이 소멸되기 시작하지? 구름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이거 소멸 단계라고 하죠. 소멸 단계.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그림이 나올 때는 그냥 이거 3개 섞어 놓지. 섞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뇌우라는 현상은 주로 어느 단계일 때? 성숙 단계일 때 나타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뭐 나머지는. 그러면 이제 언제 이런 뇌우가 잘 발생하느냐 거기 나와 있지. 강한 상승 기류가 생길 때잖아. 언제? 지표면이 국지적으로 가열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구름이 생성되는 그 이유 똑같은 거야. 비슷하다고 보면 돼. 지면이 국지적으로 가열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더 많이 가열됐다 이거지. 그럼 그 부분에 있는 공기는 강하게 상승을 할 거다. 그지? 그 다음에 공기가 뭐 산을 타고 넘는다든지 아니면 이것도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중학교 때도 배웠어. 이른바 전선. 그래서 그지? 전선 경계면에서 차가운 공기 위로 따뜻한 공기가 급하게 올라갈 때, 그지? 그럴 때, 뭐, 그 다음에, 뭐, 얘기했듯이 태풍 자체가 많은 비를 뿌린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태풍이 사실 접근하면 그 자체로 많은 비가 오잖아? 그 태풍이 지나가잖아? 그럼 태풍 자체는 소멸되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로 수증기가 막 유입돼. 그때 또 태풍은 지나갔지만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뇌우가 발생해서 비가 내릴 수 있다. 그지? 비가 내릴 수 있다 이 말이야. 요건 이제 참고로 적은 단계라고 합니다. 적은 단계라고 하는데 요 단계 3개만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뇌우라고 하는 현상은 요 성숙 단계일 때 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집중 호우라고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게 집중호우라고 하는 게 기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준이 되게 중요해. 짧은 시간 동안에 좁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건데 그 밑에 줄에다가 줄 그어놓으면 돼. 1시간 동안에 30mm 이상이 오거나 혹은 자 1시간에 30mm가 이상이 오거나 혹은 하루 동안에 80mm 이상이 오거나 아니면 연 강수량의 10% 이상이 내리는 경우에 이때를 집중호우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보통 연평균 강수량이 한 2000mm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대부분 다 여름에 많이 내리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의 10% 이상 오면은 집중호우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른바 정란운이라는 게 형성되면서 강한 뇌우가 발달할 때 주로 발생한다.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는 이제 나타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니네
이게 구름이 되게 두꺼운 거를 저군형 구름이라고 하잖아. 근데 얘네들도 구름의 이름이 있거든. 그냥 저군이 있고 적라눈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얇은 구름은 우리가 층운이라 그래. 근데 층운형 구름도 그냥 층운이 있고 뭐 고층운, 권층운 뭐 이렇게 나뉘는데 또 그 앞에 난층운이라는 이렇게 이름이 붙을 때가 있어. 요거 가운데는 란, 맨 앞에는 이게 두음법칙인가 하여튼 그렇지. 난자가 들어가잖아. 그럼 이 구름들이 비가 오는 구름이야. 그래서 보통 뇌우, 정란운, 그지? 집중호우도 정란운이 만들어졌을 때 보통 이런 뇌우가 나타나거나 집중호우가 내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구는 왜 우리 여름철에 보면 구름이 되게 두꺼운데 하얀색 구름이 있지? 그건 그냥 저군인 거야, 저군. 근데 보통 비 오는 날 보면 어때? 뭐 하늘이 다 구름으로 뒤덮여 있기도 하지만 약간 회색빛 또는 두꺼운 구름 있잖아요. 그게 적란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란자가 들어가는 구름 혹은 난자가 들어가는 구름은 비가 오는 구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더라.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폭설은 이제 요즘 같은 겨울철에 이제 주로 나타나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걸 우리가 이제 보통 폭설이라고 하지, 폭설. 그지? 폭설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오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서해안에서 내리는 폭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을 영동지방이라고 하거든. 우리나라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잖아.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해안 쪽은 영동지방이라고 그러고 령자가 고개 령자거든. 그래서 태백산맥의 동쪽 지방은 영동지방, 이쪽은 영서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영동지방에서 내리는 폭설이 조금 차이가 있어. 자, 물론 이제 폭설이니까 둘 다 겨울철에 발생하긴 하는데, 자, 서해안에서 내리는 폭설은 보통 기단의 변질 때문이야. 기단의 변질. 특히 어떤 기단이냐면 우리 기단 중학교 때 들어봤지? 시베리아라는 기단이 있어. 시베리아 기단.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서해 바다가 있어. 이쪽에 시베리아 기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대륙 위에 떠 있는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매우 차가워. 한랭. 게다가 대륙에 있는 공기이다 보니까 수증기가 별로 없어. 뭐야? 건조. 근데 겨울철이 되면 이 시베리아 기단이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서해안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자, 옆에서 보는 모습으로 그리면, 자, 여기가 시베리아 쪽이야. 여기에 시베리아 기단이 있어. 한랭하고 건조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서해 바다까지 내려와. 저위도로 내려온 거잖아. 그러면 이 기단이 아래쪽이 어떻게 될까? 가열되는 거야. 따뜻해지는 거야. 거기다가 바다잖아. 수증기를 공급받아. 그러니까 수증기를 공급받았는데 이 공기가 위쪽 공기보다 따뜻해지니까 이 공기가 뭐 하려고 그래? 상승하려고 그러지.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져? 구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 결과 폭설이 내리는 게 서해안에 내리는 폭설인 거야. 그렇지? 서해안에 내리는 폭설인 거야. 그 다음에 영동지방에서 여기서 내리는 폭설은 동해안 쪽에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 옵니다. 그렇지? 차가운 공기가 이동해 오면 이렇게 공기가 오면 여기에 가서 뭐에 부딪혀? 태백산맥에 부딪히지. 그럼 공기가 어쩔 수 없이 뭐해? 상승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구름 만들어지지? 그럼 폭설 내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서해안 폭설은 차가운 시베리아 기단이 따뜻한 황해를 통과하면서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아서 기단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폭설리가 아니라 폭설이 내린다는 오타가 있고, 그 다음에 영동지방은 동해안에서 저기압성 기류가 발달해서 무슨 바람? 얘들아,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잖아.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니까 이거 동풍 계열의 바람이라고 표현해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 태백산맥을 타고 넘어가면서 그 결과 영동지방에 폭설이 내리게. 이거 여름철에도 비슷하거든. 혹시 니네 사회 시간에
이거 들어봤니? 이거? 높새바람이라는 거 들어봤어? 여름철에도 폭설은 아닌데 여기는 비가 많이 오는데 여긴 날씨가 되게 맑고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 왜? 태백산맥 타고 넘으면서 여기는 비가 오는 거야. 근데 그 공기가 태백산맥 타고 넘어가면 공기가 하강하니까 날씨가 맑고 건조해. 실제로 선생님 예전에 동해안에 차 타고 놀러 가면 여기까지 갈 때는 날씨 너무 좋은 거야. 오늘 날 제대로 잡았다고 막 기분 룰랄 하고 가다가 터널을 통과했는데 진짜 나는 천당과 지옥, 실제로 그랬어. 천당과 지옥을 맛본 줄 알았어. 긴 니시령 터널이라는 데를 지나가지고 딱 빠져나갔더니 비가 오는 것도 비가 오는 건데 게다가 산 위잖아.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선생님 아이가 되게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인데 휴게소 같은 데가 있는 거야. 그래서 화장실 가려고 딱 내렸는데 차 문을 못 열어.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래서 문을 열고 간신히 내렸더니 차 문이 정말 부서질 정도로 저절로 빡 닫히더라고. 그래서 애기잖아. 선생님은 괜찮은데 애기 막 바람에 날아갈 것 같다고 막 얘 끌어안고 화장실까지 간신히 갔던 기억이 있어. 날씨 차이가 정말 극과 극이었어. 그러니까 여름철에 이제 이런 거 나타나는 거고 겨울철에는 폭설이 내리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요게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서해안에 내리는 폭설과 영동 지방에 내리는 폭설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황사라는 게 나와. 황사. 자, 모래바람이지, 모래바람. 그지? 자, 황사. 저기 중국, 자,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것도 이렇게 돼.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저기 중국 내륙, 그 다음에 몽골 쪽에 보면 여기 큰 사막들 존재하지. 몽골 사막, 고비 사막이라는 사막들이 존재하잖아. 맞아? 그러면 그 사막에서 모래먼지가 상승하는 거야. 자, 상승해야 돼. 그치? 자, 상승하려면 무슨 기압? 저기압. 기압으로 따지면 저기압이 된 거야. 이 사막지방에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그 모래들이 상승기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자, 우리나라 근처에서는 무슨 바람이 부냐면 편서풍이란 바람이 불어. 그러면 그 편서풍을 타고 이 모래 먼지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거야. 편서풍이란 바람을 타고. 그래서 그 모래 먼지들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게 뭐다? 황사인 거야. 자, 근데 우리나라에 떨어지려면 우리 보통 이게 황사가 주로 봄철에 많이 나타나는데 봄철에 매일매일 황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거든. 봄철에 보통 황사가 나타난 날들이 있잖아. 그 왜 그러냐? 이게 편서풍 타고 날라왔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떨어져야 돼. 그 우리나라에 떨어지려면 우리나라가 뭐가 돼야 돼? 고기압이 돼야 되는 거야. 고기압.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봄철에 여기 고기압이 형성되면 중국 내륙 쪽에서 날라온 모래 먼지들이 우리나라에 떨어져 내리는 게 이제 황사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봄철에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방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우리나라에 황사가 더 많이 오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 통과 때도 뵀던 사막화라는 것도 점점 심해지고 있지만 여러 나라들이 여기다가 가서 나무 심지 마. 나무 심지. 그러면 사막화도 방지가 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황사도 조금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조림 사업이라 그래서 숲을 만드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왜 위험하냐면, 그러니까 황사 자체가 뭐 아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 호흡기에 영향을 주긴 하는데, 뭐 긍정적인 것도 있기는 한데, 문제는 이게 중국을 관통해서 오잖아. 이게 뭐 이 중국이란 나라를 내가 저거 하는 거 아니야? 좀 얌생이 같은 게 있잖아. 공장들을 다 어디다 지어놨어? 다 요쪽에 지어놓습니다. 그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양쯔강이라고 하는 그 양자강, 장강, 다 이쪽으로 공장 폐수가 다 서해바다로 흘러들어요. 서해바다가 사실 오염이 좀 많이 돼 있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공장지들이 다 이쪽에 있단 말이야. 왜? 편서풍이 부니까 지들 쪽으로는 안 가. 공장 매연이. 그렇게 지어 놓은 거야. 근데 요즘 니네 이렇게 날씨 앱 같은 거 보면 알겠지만 미세먼지 우리나라 많이 안 오지.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어요.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다 맞는데 문제는 이제 황사가 올 때 이 공장지들 지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황사 안에 여러 가지 중금속 성분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안 좋은 거긴 합니다. 그지?
뭐 황사 자체도 물론 안 좋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요즘엔 특히나 이렇게 공업지대를 지나오다 보니까 더 안 좋은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고, 그래서 뭐 양쯔강 기단의 세력이 강해지는 3월에서 5월 사이에 주로 봄철에 황사가 많이 나타난다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숙제는 29번부터가 숙제야. 28번까지는 우리가 수업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안 푸셔도 되고요. 29번부터 저 뒤에 쭉 가면은 뒤에 55번까지가 이제 일단 숙제가 될 거고, 한두 문제만 더 다뤄보고 넘어가자면은 지금 딱 보니까 내가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43번 한번 봐볼래? 43번. 자, 43번에 보면 가와 나 그림이 두 개가 나오는데, 가 그림은 뭐 아까 얘기한 거기 때문에 뭐 별 어려움 없이 볼 수 있을 거고, 나 그림을 보는 거야, 나 그림. 요 그래프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 자, 나 그림을 보게 되면은, 지금 풍속은 이제 여기 시간 6시간별로 이렇게. 자, 6시, 12시, 18시, 뭐 24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지? 0시, 6시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풍속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18시에 최고를 찍고,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 그지? 풍속은. 자, 얘는 그냥 읽으면 되는데 문제는 풍향을, 바람의 방향을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놨거든? 근데 봐봐. 풍속은 이쪽 세로축의 값을 읽으면 돼. 근데 풍향은 여기다가 뭘 써놨냐면 여기 N, W, S, E, N, W, S, E 뭐 이렇게 써놨지? 그 다음에 여기 다시 N 이렇게 써놨잖아. 자, 그럼 시간대별로 풍향을 표시를 해놓은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대략 12시까지는 점이 이렇게 찍혀져 있거든?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읽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6시부터 12시까지는 대략적으로 북쪽과 동쪽 사이에서 바람이 불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때까지는 대략적으로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동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12시에서 지금 쭉 계속 풍향이 증가하고 있거든, 이렇게. 그치? 증가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북동풍, 이렇게 세로축에 대응시키면 돼. 자, 요때쯤 보면 뭐가 불어? S와 E지. 남동풍이 부는 거야. 요때 남동풍이 부네, 지금.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6시에 가면 뭐가 돼? 서풍이 불거든? 그럼 봐봐. 예. 우리 여기 이제 방위 표시해가지고 선생님 풍향을 표시 한번 해볼게. 북동풍이면, 자, 여기가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을 뜻하거든? 북동풍이면, 요렇게 불어오는 거야. 여기 북쪽하고 동쪽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야. 그지? 자,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변해가는데, 중간에 하나 딱 읽어보면은, 남동풍이 요렇게 불거든? 맞지? 그리고 또 점점 바람의 방향이 변해. 여기도 읽어봐봐. 여기 어떻게 돼? 남서풍이 부는 거야, 따지면. 맞지? 남서풍이 이렇게 부는 거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서풍이 이렇게 부는 거거든? 그럼 뭘 보란 얘기일 것 같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어떻게 변해가냐, 이거 지금. 무슨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어? 시계 방향으로 변해간다는 걸 파악하라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네? 그러면 이 관측소는 지금 만약에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면 무슨 반원 쪽에 있다? 위험 반원 쪽에 있다라는 거를 또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죠? 풍향을 이렇게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읽어보면은 풍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알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나는 그 가 그림에서 그럼 봐봐. 제주도 기준으로 제주도가 지금 위험 반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태풍이 A 경로로 지나가야 돼? B 경로로 지나가야 돼? 지금 니네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제주도가 조그맣게 있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요 사이에 있는 거거든, 지금. B는 지금 얘가 B야, 얘가 B야. 얘가 B고 얘가 지금 A거든. 그러면 태풍이 어디로 지나가야 제주도 입장에서 위험 반원 쪽에 있는 거야? B의 경로로 지나갔다는 거지. B의 경로로. 그지?
그러면 기역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태풍은 주로 열대 해상에서 발생한다는 어때? 맞는 말이지. 그 위도값이 조금 다르긴 한데 대충 이 정도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도 5도부터는. 그 다음에 이동 속도는 아까 어떻다 그랬니? 무역풍지대를 지날 때는 거슬러 가기 때문에 좀 느리고 편서풍지대에 올라오면 더 빨라진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셀 수 있냐면 니네 이렇게 이동 경로에 보면 태풍 표시돼 있잖아. 태풍 간격이 같은 시간 동안 관측한 위치인데 간격이 좁으면 태풍이 하루 동안 요만큼밖에 안 왔다는 얘기고 간격이 넓어지면 하루 동안 이만큼 갔다는 얘기니까 그 간격을 보고 속도 파악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지금 보면 위도가 30도가 넘어가면 태풍과 태풍 사이의 간격이 크지?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얘기인 거야. 빨라졌다는 얘기. 알겠지? 요런 식으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고 46번 같은 경우도 봐봐. 가 그림에 보면 지도에 태풍을 표시할 때는 이른바 등압선이 매우 촘촘하게 그려져 있다 그랬지? 딱 보자마자 그게 태풍 그림이다라는 거 알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자,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없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마 오늘 나눠주는 또 모의고사 보면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 이제 방학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좀 일찍 와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기후변화 얘기할 거거든. 기후변화. (120페이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120페이지 얘기를 120페이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지? 120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뒤에 뭐 124페이지에 나오는 복사평형과 온실효과 이런 것도 우리 통과 때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지? 그래서 아마 요거는 또 일단은 내가 넘어갈 수 있고요. 내가 넘어갈 수 있고 기후변화 요인이라는 게 핵심이거든. 여기서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되게 어려운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 기후변화 요인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다. 그리고 기후변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말 그대로 이제 기후가 변하는 거잖아. 자, 기후하고 기상하고의 차이 정도는 좀 알고 가자. 기후와 기상의 차이는 뭐냐? 기상, 기후 비슷하잖아, 그지? 기상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 어제 날씨, 내일 이런 짧은 기간 동안의 날씨를 보통 기상이라 그래. 그럼 기후는 예를 들어서 이러자. 예를 들어서 고생대 때 기후가 어땠느니, 중생대 때 기후가 어땠느니 이런 표현하잖아. 아주 긴 기간 동안의 평균적인 날씨를 우리가 보통 기후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우리 통과 때도 배웠지만 이른바 지질시대라는 시대 동안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거치면서 기후가 굉장히 여러 번 변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변하는 거가 왜 변했느냐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면 기후변화 요인이라는 게 나와. 기후변화 요인. 기후가 변하는 요인이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첫 번째 자연적으로 변하는 거. 자연적 요인. 두 번째는 뭐겠어? 인위적인 요인이 있어. 뭐 인위적인 요인은 우리 통과 때도 배웠고 뒤에도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뭐야? 인간 활동 때문인 거지. 특히 인간들이 뭘 많이 사용하지? 화석연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뭐야? 지구가 점점 더워진 이른바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는 게 대표적으로 인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인위적 요인은 보통 이제 화석연료 사용 그게 점점 많아지는 게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자연적인 요인, 자연적.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후는 변하더라는 거야, 자연적으로. 자, 그런데 자연적인 요인도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지구 외적 요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구 내적 요인이라는 게 있어. 자, 지구 외적 요인은 다른 말로 천문학적 요인이라고 얘기해. 천문학적 요인.
천문학적 요인이라 그래. 자, 말 그대로 뭐냐면 지구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천문학적인 현상에 의해서 기후가 변하더라 이거야. 보통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 몇만 년 단위, 몇십만 년 단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체감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바뀌어도 이게 천천히 바뀌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거든. 여름이 되게 더워.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년 후에 여름이 좀 더 더워졌어. 근데 몇십만 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워졌는지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지 체감하기는 쉽지 않지. 그냥 졸라 덥지. 과거보다 얼마나 이거 모르잖아.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지구 내적 요인도 그래.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의해서 저절로 변한다는 거지.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이거?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화산 활동. 자, 화산 활동에 의해서 화산가스라는 게 뿜어져 나와. 그럼 공기 중에 뭐가 많아져? 이산화탄소 많아져. 그럼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또 기온이 올라가긴 하거든. 뭐 그런 것들이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얘입니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어려운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무조건 요거 나오는 거예요. 그지? 요거 나오는 겁니다. 그지? 외적 요인 그래서 120페이지 첫 번째 나오지. 그지? 첫 번째 나오지. 자, 그래서 외적 요인으로 크게 근데 요거 제목부터 쭉 적어 놓고 시작하는 거야. 첫 번째로는 이른바 세차 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변하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공전 궤도 이식률이라는 게 변하는 게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태양 활동의 변화야. 태양 활동.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 이것도 이 중에서 요 이제 세 가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세 가지가 가장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지?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지? 해보자 하는 얘기. 아마 오늘 다 못하기는 할 건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이 다음 주에 테스트 보면 태풍만 볼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챕터가 끝나야 내가 그 부분 테스트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오늘 태풍은 하고 악기상은 테스트를 볼 건데, 이 부분은 테스트는 그 다음 시간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세차 운동이나 외적 요인 중에서 첫 번째로 세차 운동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세차 운동이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어. 그지?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는 뭔가 가운데 어떤 중심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되잖아. 그러면 지구도 자전을 하잖아. 자전을 하면 뭐가 존재하지? 자전축이 존재해.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 그럼 이제 지구는 태양을 또 공전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자전을 하잖아. 그럼 그때 이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축이 있다 그러면 자전축이 살짝 어떻게 돼? 기울어져 있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몇 도, 자, 다시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수직인 축이 있다고 치면 그거에 대해서 약 23.5도가 보통 현재는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축 자체가 회전을 하는 거야. 축 자체가 회전하는 거야. 자전축이 회전하는 겁니다. 자전축이. 자, 이거를 우리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이거 생각하면 되거든. 요즘에는 뭐 너희 나이 때 당연히 갖고 놀 것도 아니고요. 아마 너희가 어렸을 때 그나마 갖고 놀았을 텐데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팽이를 돌려, 팽이. 근데 요즘은 무슨 이렇게 총으로 쏘더만, 그지? 뭐 이상한 막 장난. 근데 선생님 때는 뭐였냐면 진짜로 이렇게 팽이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이제 홈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갖고 여기 팽이에다가 줄을 감아. 그걸 손가락에 건 다음에 이걸 던져서 팽이를 돌리거든. 근데 어쨌든 그 팽이가 됐건 너희들이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팽이가 됐건 팽이가 돌 때를 생각해봐. 팽이가 쌩쌩할 때는 가운데 팽이가 딱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이 팽이 자체만 회전을 하잖아. 근데 팽이가 팽이끼리 부딪히거나 팽이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얘대로 도는데 이거 자체가 막 돌지 않아? 축 자체가 돌지. 이게 세차 운동이야. 그러니까 팽이가 이 상태에서 막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면서 이 축이 또 이렇게 돈다. 그러다 결국에는 툭 쓰러지잖아. 그러니까 자전축, 얘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구가 돌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 축 자체가 회전을 한다고. 축 자체가. 이거를 세차운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쉽냐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바뀌는 거야. 방향이 그냥. 너희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우려면 자전축이 도는 거거든 이게. 지구 자전축 자체가 회전을 하는 건데 이걸 세차운동이라 하는데 너희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려면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그냥 반대가 된다.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다 이거지. 자전축의 방향. 자전축이 기울어진 방향이 지금과는 반대. 뭐 이렇게 반대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야 너희가 문제 풀기 더 수월할 겁니다. 축 자체가 회전하는 게 세차운동이긴 한데. 그지? 그러면 그게 26,000년을 주기로 돈다는 거예요. 26,000년. 자, 얼마를 주기로? 자, 주기니까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맞지? 자, 그럼 봐봐. 주기가 26,000년을 주기로 자전축이 한 바퀴 도는 거거든? 그러면 13,000년이면 반 바퀴 도는 거 아니냐? 그럼 반 바퀴 돈다는 건 뭐지? 그러니까 현재를,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여기 태양이 있어. 지구가 이렇게 돌아. 자, 현재 지구의 요 지구 여기다 다시 그려줄게. 조그맣게 그릴게, 조그맣게. 자, 현재 지구가, 일단 요것도 얘기할게, 하는 김에.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돌 때는 원궤도는 아니고요. 약간 타원을 그려. 근데 물론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인데 보통 문제에서는 이게 되게 납작한 타원을 그려놔. 그럼 니네 혹시 수학 시간에 배웠니? 타원에는 뭐가 존재하냐? 초점이라는 게 있지, 초점. 타원에는 초점이 몇 개가 있다? 그럼 또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네? 니네 타원의 정의가 뭐야? 자, 이거 선분, 직선이라고 하지. 선분상에 두 점이 있어. 그지? 두 점에서 어떤 지점까지의 그 거리의 합이 같은 지점을 쭉 이은 게 뭐다? 타원이다. 그럼 그때 요 두 점을 우리가 타원에 뭐라 불러? 초점. 선생님 수학 되게 못하거든? 유일하게 아는 정의야. 타원이 요 초점이라 그래.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태양 주변을 약간 타원 형태로 돈다 그랬잖아.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그릴 땐 되게 납작한 타원을 그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초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쨌든. 그럼 태양은 그 타원 두 개 초점 중에 한 군데 있는 거야. 태양은 초점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돼. 여기 태양이 있어. 그러면 그 둘레를 지구가 이렇게 돌아. 1년에 한 바퀴 도는 거야. 도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선생님이 얘기할 겁니다. 그럼 타원을 그리면서 도니까 태양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고 치면 지구가 여기를 지나갈 땐 태양이랑 졸라 가깝네, 걔 중에. 그지? 이걸 근일점이라 그래. 근일점.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일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타원 궤도니까 태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점을 지나갈 때가 있겠지. 이거는 원일점이라 그래. 자, 그런데 자전축이 또 그 와중에 기울어져 있다 그랬잖아. 이거 어차피 뒤에 나올 내용이랑 관련이 있어 이참에 하고 가는 거야. 그럼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데, 참고로 그 기울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구의 계절이 나타나거든. 자, 현재 계절이 뭐야? 겨울이지. 이거 꼭 기억해. 현재 지구는 원일점을 지날 때 우리는 이 북반구가 겨울이야. 그럼 자전축이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원일점을 지날 때는 우리나라가 이쯤에 있잖아. 그 고도가 되게 낮아서 겨울인 거야. 현재는 원일점을 지날 때가 지구 북반구가 겨울이란 말이야. 참고로 북반구랑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입니다. 그지? 니네 만약에 설날이나 언제 부모님들하고 여행 갈 때는 남반구로 가십시오. 그지? 보통 호주 많이 가더만. 호주. 그지? 호주. 그지? 호주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지? 선생님 제주도도 못 가본 거 아니야? 서울 촌놈입니다. 그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어. 그지? 선생님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였는지 아냐? 여의도가 63빌딩이었어. 그지? 심지어 63빌딩도 한번 못 가봤다는 거야. 신혼여행 안 가셨어요? 갔지. 신혼여행 어디 가냐? 저기 태국 갔어. 푸켓. 그리고 심지어 일본도 갔다 왔어. 일본은
제주도를 안 갔어. 그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는 뭐 이것저것 뭐 부모님이 가셔야 가는 거니까 뭐 어떻게 하다 못 갔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고 일본은 또 가. 푸켓도 가. 그지? 홍콩도 갔다 왔어. 다 가는데 제주도만 안 갔어. 홍콩 되게 좋은데. 너무 좋아요. 근데 음식이 아니, 선생님이 딱 언제 갔다 왔냐면 그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가 엄청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어. 딱 그 시위가 일어나기 전날 선생님이 귀국했거든. 근데 그 시위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그 시위가 막 중국에 의해서 진압된 다음에 완전 중국화가 됐잖아. 그 뒤로는 안 갔어. 근데 그 딱 직전에 갔다는데 나 홍콩 너무 좋았거든. 그냥 비행기표만 끊고 갔어. 비행기표랑 그냥 인터넷으로 호텔만 예약하고 갔어. 뭐 가이드 이런 거 없이 홍콩에 갔어. 그래서 그냥 홍콩 돌아다니면서 내 맘대로 자유여행했거든. 그냥 아무데나 음식점 아무데나 들어가서 그냥 먹어보는 거야. 야, 홍콩 음식은 어떨까? 왜 먹다가 웩하고 그지? 향신료가 너무 강해서 막 먹다 뱉고 막 이랬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던 것 같아. 막 주윤발이 자주 간다는 그 만두 가게 있거든. 거기도 가보고, 그지? 그지? 주윤발 따거리 못 만나가지고, 그지? 그 막 명품들 많이 파는 그 명품 거리도 한번 가보고, 그지? 명품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사진 않았는데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싸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제주도를 못 갔다는 게 조금. 자, 아무튼 그래서 원일점일 때가 겨울이고, 그러면 봐. 세차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으로부터 13,000년이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이 어떻게? 자, 얘가 이렇게 도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렇게 도는 거야. 참고로 방향도 알아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 자전은 우리 어느 방향으로 한다고 알고 있지? 우리가 북극에서 내려다본 반시계 방향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 서에서 동이라고 하잖아. 반시계 방향인데 자전은 반시계 방향으로 하지 않니? 그런데 이 세차 운동은 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세차 운동에 만약에 방향을 물어보면 세차 운동의 방향을 물어보면은 요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 돼요. 그래서 세차 운동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현재 이렇게 돼 있어. 근일점에서 13,0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반대가 된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봐봐. 선생님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자, 지금으로부터 13,000년이 지나. 13,000년이 지나. 똑같은 그림 그릴게. 똑같이 태양이 여기 있어. 지구가 근일점, 원일점에 있으면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지. 맞지? 자, 선생님 원일점에서가 현재 겨울이라 그랬잖아요. 북반구 기준으로. 자, 언제가 겨울이냐면 기울어진 게 태양 반대쪽 향하고 있으면 그게 겨울이거든. 그럼 여기 지금 겨울이잖아. 북반구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여름이 되거든. 자, 그럼 이제 요 그림으로 와봐. 자전축이 반대로 바뀌었어. 자, 요때가 뭐가 될까? 겨울이 되는 거야. 그럼 이때가 여름이 되는 거거든. 자, 물론 우리 입장에서 못 느껴. 내가 13,000년을 살다고 쳐. 13,000년 후가 되더라도 그냥 내 입장에서 똑같은 겨울인 거야. 다만 봐봐. 이때 겨울은 태양에서 어때? 멀어요. 현재는 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따지면. 근데 이때 겨울은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금 겨울보다는 그때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진다는 거야. 따뜻해진다는 거야. 반면에 자, 겨울은 따뜻해질 거야. 그지? 겨울의 온도는 여름은 어떨까? 지금은 태양이랑 가까운 쪽에서 여름인데 이때가 되면은 태양에서 먼 쪽에서 여름이 되잖아. 그러니까 여름은 지금보다는 어떻게 돼? 시원해지겠지. 그럼 봐라. 우리 연교차라는 게 있어. 연교차. 1년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을 때와 온도가 가장 낮을 때 차이를 연교차라고 하잖아. 그럼 현재 연교차가 이거야. 자, 13,000년 후가 되면 겨울이 따뜻해져. 여름은 시원해져. 연교차가 커져, 작아져? 작아지는 거야. 세차,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할 텐데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 연교차가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3,000년 후가 되면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거잖아. 어디 기준으로? 북반구. 왜 이걸 굳이 표현할까? 남반구는 조금 다른 거야. 봐봐. 자, 이제 남반구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이게 북반구였다면 남반구는 선생님이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라 그랬잖아. 그러면 북반구에서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이거든. 그럼 이때는 여름이거든. 그지? 그럼 이때도 계절은 반대야. 똑같이. 그지? 북반구가 겨울이고 여름이면 남반구는 여름이고 겨울 되는 거거든. 자, 우리가 남반구 생각해 보자고. 그지? 남반구는 봐봐. 가까울 때 겨울이었고 멀리 있을 때 여름이었잖아. 근데 세차운동에서 자전축이 반대로 바뀌면,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여름이 가까운 쪽에서 여름이니까 여름이 더 더워지네. 맞지? 그잖아. 이때가 같은 여름이라도 더 가까워졌잖아. 여름은 더 더워져. 그 다음에 겨울은 어때? 남반구는 가까운 쪽에서 겨울이었는데 먼 쪽에서 겨울 되잖아. 겨울이 더 어떻게 돼? 추워져. 연교차가 커진다는 거야. 세차운동이 일어나서 자전축이 반대로 바뀌면 북반구는 연교차가 작아질 때 남반구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면서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오늘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13,000년 후라고 얘기했지만 13,000년 전에는 어떨까? 똑같아. 그치? 똑같은 거지. 이 상태에서 13,000년 전도 이걸 거고 이 상태에서 13,000년 후도 이거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뭐 13,000년 전 후라고 나오면 그치? 근데 이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뭐 나오는지 아니? 6,500년 후가 나와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좀 따져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13,000년. 왜 13,000년? 주기가 26,000년이라서 방향이 반대로 바뀔 때가 13,000년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설명을 한 거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거 하나. 자, 연교차가 달라진다는 건 어쨌든 뭐야? 기후가 변했다는 얘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세차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면 기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 지금 몇 분이야?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자, 숙제는 이 프린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프린트 자, 하나씩 받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되게 두껍지만 사실 반이 해설이야. 반이 해설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선생님 이따 수업 끝나고 그 영상 지난주 거 보내줄게. 보내줄게.